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은 금리 인상 우려 해소와 함께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실업지표는 또다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이날도 0.8%가량 오르면서 3대 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급등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 선에서 1.53%대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ECB의 비둘기파적인 행보와 더불어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가서 94선에 올라섰는데요. 골드는 1.7% 급등했지만 1,800달러 회복에는 실패하면서 1,7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WTI가 2.5%가량 빠지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80달러 밑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는 12월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인 45만을 상회한 53만 1,000으로 이전치인 31만 2천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레저 및 숙박 업종 이외에도 경영 서비스와 제조업, 그리고 운송, 물류 등의 개선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의 실업률 역시 고용시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줬는데요. 예측치와 이전 달에 비해서 감소한 4.6%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의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8시에는 오늘 함께해 두실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요.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오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부채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무료 온라인 강의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이번 주는 FOMC 발표 전후 3대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5년은 하락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과 이슈 등을 기술적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은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오늘도 골드도시 마스터님과 함께 또 트레이딩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차트 분석하는 방법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강조한 파월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통화정책 안정감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오펙 플러스가 증산 규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유량 회복 기대에 급등세가 진정됐습니다. 유로 FX는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비둘기파적 행보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이 각 상품별로 차트를 보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오일부터 제가 한번 시장 상황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펙과 러시아 그리고 산유국의 증산에 대한 압박이 한번 들어갔어요. 코멘트 발표 이후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재고 발표가 하락으로 나왔죠. 재고가 모자라다, 감소했다라는 발표 이후 시장은 더 큰 상승을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저번 주. 됐죠. 지난주 얘기하시는 지난주에 건가요? 하락하고 이번 주에 소폭 상승을 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코멘트를 한번 하면서 예. 이번 주는 그래도 또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상했는데 그 반대급부의 하락 조정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 구간이 조정 구간이었어요. 차트상.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하락 조정 구간입니다. 가능한 한 매도로 조금 포지션을 보시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노란톡에 이제 회원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하락을 봤는데 지금 현재 원유는 계속적인 하락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이유가 그 무엇일까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저번 주부터 하락 조정 구간에 이제 보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상 80과 85불 사이. 제가 저번 주인가 한번 여러분들 오일 분석을 해드리면서 85불까지의 고점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서 조정을 한번 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 일주일간 조정 국면을 보여주다가 현재 차트상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추세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제가 금방 그었던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 이탈을 보여주면서 자, 이번 주 하락 조정의 구간에 들어갔고 하락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다면 하락의 강한 저항이 하락의 계속적인 연속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추세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예요.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가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어저께 강한 보합권을 줬죠. 상승과 하락에 강한 보합권을 주면서 전일 83.40포인트에서의 저항대를 맞고 현재 구간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 계속적인 도지를 이루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80.60포인트가 강한 지지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구간대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주 제일 큰 이슈였어요.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코멘트는 80.60포인트를 이탈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올까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탈하면서 빠지는 듯 하면서 상승을 주었다가 다시 재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81.60포인트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우하락의 패턴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이 하락폭은 현재 최대 요 구간입니다. 77.30포인트 반경까지의 하락은 열려 있다. 그 하락이 이탈된다면 요 하락폭의 연속성은 최대 70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제가 지지와 저항, 돌파 이탈, 기술적 분석에서만 딱 짚어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이탈을 한다면 내려온 만큼의 하락폭이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한번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저번 달 제가 마디가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이 현재
76불이고요. 76불이 한 번 더 이탈된다면 그 마디값은 70불 반경까지도 열려 있다가 되는 겁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세가 이탈이 나온다면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이 만일 음봉 마감을 치고 연속적인 하락의 포지션을 보여준다면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오늘 단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단기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 나가신다 그러면 자 15분 차트입니다. 자 전일 저점 이후 강한 상승과 같이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구간은 자 80.60 포인트죠, 여러분. 8060 포인트를 상회하지 않는 한 현재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구간은 현재 추세 이탈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추세를 이탈하는 자 79.20 포인트를 이탈한다면 계속적인 하락의 포인트를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9.20 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최대 저점을 훼손하는 것까지 78.30 포인트 이탈까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오늘은 매도 포지션 보고 현재 양봉입니다, 여러분. 현재 양봉 이 포인트가 시간봉에서 양봉 포인트 보합권이죠. 이 보합권에서는 여러분들은 금일 80.16, 79.30 이 보합권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79.30포인트 이탈하느냐 이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은 이상 돌파한다면 위로 올라간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회를 따라 붙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만일에 79.30포인트가 이탈하는 포지션 나와준다면 저점 이 구간까지 하락폭을 따라가는 매도 포지션을 따라가는 쓰는 걸 투자 전략으로 오늘 임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5일 차트 봐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국이 좀 증산을 요구한 적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2% 넘게 계속 급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사실 그대로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했거든요. 그렇게 유지했는데 이제 하나 시장에서 조금 또 까먹고 있는 게 예.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를 더 풀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천연가스가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영향인가요? 그 영향으로 사실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00% 이상 올라갔어요. 네. 근데 원유는 지금 뭐 100% 이상도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50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큰 폭이라고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유국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별로 안 올라갔어. 야, 천연가스 봐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석탄 올라간 거 비하면 우리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다음 내수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서 그 쇼티지를 우리는 맞을 수 없으니 계속 이대로 이어가겠다 하면서 바이든의 입김이 좀 통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골드도 차트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골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골드는 테이퍼링 이제 발표 이후에 달러 상승에 대한 우려에 골드 하락이 굉장히 염려되었습니다, 이번 주. 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골드는 그 반대급부의 영향으로 급락이 오지 않을까까지도 사람들이 폭락이 오지 않을까까지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런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전일 강한 상승의 장대로 시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골드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골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전일과 전전일 그러한 오류 속에서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시장 좀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일봉 차트는 여러분들도 골드 매매를 하시고 골드에 대한 시장을 좀 알고 싶으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하루봉 차트를 딱 보시고 저랑 똑같이 한번 줄을 그어놔 보시면 추세선을 그어놔 보시면 완벽한 삼각수렴의 파동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많이 내려갔다 그러고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기술적 분석상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보합권입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합을 주고 있는 것이지 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한동안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기준가가 1768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냐? 지금 차트에 제가 줄 하나 그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1768포인트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았다가 저항을 받았다가 지지를 받았다가 저항을 받았다면서 지키고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각수렴의 보합권에 갇혀 있는 이 골드는 제가 볼 땐 이달 중순 그러니까 이달 중순 15일 그리고 이달 말까지는 계속적인 보합을 보여줄 수 있겠으나 테이퍼링 실시를 한다면 그때 한번 방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요 구간입니다. 위냐 아래냐를 먼저 한번 짚어보시고 그 방향성에 따라 큰 파동은 한번 분명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확실한 코멘트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이니 큰 우려는 하지 마시되 아직까지는 뭐 크게 상승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되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만 좀 보시고 크게는 큰 방향성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60분 차트입니다. 60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살짝 한번 봤어요. 봤는데 1801포인트를 안착하느냐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구간대를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착한다는 것은 요 포인트, 요 지금 현재 음봉 나오고 있는 캔들이 요 모양으로 여기서 놀고 있는 것을 안착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위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나 현재 구간을 저항으로 맞고 계속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봉상 제가 여러분들 방향성을 짚어드린다면 오늘은 양봉입니다. 매수의 관점에서 매매를 임하시되 현재 단기 조정을 본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추세선을 그었을 때 지지받았던 구간이 1785.9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추세선 매매하면서 돌파 이후 눌린 구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파 이후 고점 상회하고 고점을 살짝 넘겨주고 지지받는다면 하락 구간을 강한 하락을 주든 슬로우 하락을 주든 내려온다면 제일 큰 지지 구간은 1785.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미장 전에 9시 지표 때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는 게 1785.9포인트고요. 현재 구간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은 요 구간 지금 제가 그어놓았던 요 구간입니다. 1797.포인트와 그 밑에 상회하는 요 정도 되겠네요. 1785, 1795.3포인트, 1795포인트까지의 지지 라인만 확인해 보시고 그 구간이 이탈한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의 폭을 주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지금 틱 차트입니다, 여러분. 틱 차트를 보셨을 때 현재 요 구간이죠. 요 추세 라인을 지지받는 현재 구간, 딱 지금 현재 구간에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만 집중하시고 현재 구간이 만일에 이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그어드렸던 파란색 1785포인트를 이탈하는 요 구간대까지는 관망을 하시되 이탈한다면 매도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여러분들 매매해 나가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골드에 대해서도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자리가 봐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또 나스닥도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 나스닥이 워낙 너무 잘 나가서. 나스닥은 네. 뭐 솔직히 크게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매일 여러분한테 여러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가려는지. 그러니까요. 이거 이번에 이제 FOMC 주간이었던 이번 주와 저번 주 연속 10일 거래 올타임 하이란 말이에요. 올타임 하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입니다. 네, 지금 차트 켜신 것만 봐도 네. 가파르네요. 지금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죠. 일봉 차트거든요. 제가 그래도 저항은 한번 받아주겠지라고 봤던 구간이 16,300 구간입니다. 16,300 구간에서 한 번은 살짝은 눌러주겠지. 양심이 있다면. 비양심적인 건가요? 망고 제 생각이더라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국내 시장 보시는 분들은 참 서운하죠.
요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나스닥을 보고 있으면서 국내 장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서운한 건 마찬가지로 저도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한데 나스닥은 현재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아요. 미국 장 실적이 지금은 제가 이제 올 중반부터 여러분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의 유동성이 받쳐주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가 조금 가파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모든 이제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이제는 실적 장세니까 실적을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동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FOMC에서 이제 패드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고 얘기까지 했고 인플레이션을 바라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단기, 장기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 주봉상 여러분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캔들이에요. 일주일에 하나 생기는 캔들인데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주도 솔직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간다고 말은 차마 못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다음 주도 양봉의 캔들. 그러면 6주째입니다. 6주째 계속적인 양봉이 서지 않을까. 그렇다면 얘가 꺾일라 그러면 나스닥이 꺾인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빨간 추세입니다, 여러분. 추세선 하나만 그어 두십시오.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현재 이 포인트가 이탈된다면 여러분 조정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제가 그 말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16,300포인트는 무너져야 됩니다. 16,300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면 여러분 조정 구간에 살짝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 제가 그어놓은 포지션 값에서 삼각수렴의 하락폭의 돌파 구간을 나왔습니다. 보통 이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상승을 보여준다면 최소한 캔들의 파동이 몇 개는 더 나와야 됩니다. 몇 개는 더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16,300포인트가 이탈하지 않는 한 하락 조정 구간은 아니다. 하락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겠으나 그냥 눌림일 뿐이지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상승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워낙 고점이다. 그런데 지금 계속 더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딱 보시면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작년에도 진짜 고점이었고 가팔랐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병 생깁니다.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구간에서 많이들 울었습니다. 요 구간에서 정말 많이 매도 전략 숏 때렸다가 자기가 소스로 갔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흐름대로. 트렌드라는 게 추세잖아요.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추세선 하나만 딱 꺼놓고 제가 한번 꺼버리면 이탈 나왔습니다. 그죠? 이탈이 나왔습니다. 요 구간에서 고점 확인 한 번만 해보고 이 부분이 만일에 13,220포인트에서 하락을 했다가 숏을 넣고 우리는 12,400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돌아온다면 올라오고 싸우고 반등 치면 또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국내 증시하고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몇 년을 봤는데 많이 다릅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갑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추세선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가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숏을 매도를 봐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오늘 나스닥 단기 포지션을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자 60분 상에 돌파 구간을 나오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제가 15분 캔들을 아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점 구간은 요 구간이 좀 될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데 미장 시작하면서 고점 확인하고 바로 하락 주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지금 현재 16,450포인트를 상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이탈을 한다면 16,40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또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골드도시 마스터님께서 또 이런 상승세에 너무 큰 우려하기보다는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그대로 녹아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기술적 분석 차트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들고 와 주셨나요? 저번 달이죠. 저번 달 한 달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추세선 걷기와 돌파 이탈, 지지 저항에 대해서 긴 시간, 정말 긴 시간. 왜냐하면 매매는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어느 구간에서 서고 어느 구간에서 맞고 빠지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좀 긴 시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긴 시간을 활용해서 투자와 청산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투자와 청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진입이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사서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 손절치고 빠져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은 제가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드리고 그 방법에 따른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 매도, 진입 구간 확인 방법과 손절 구간의 확인, 그리고 진입 이후 청산 자리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 저번 달에는 추세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투자와 청산은 추세선을 활용해서 추세선만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추세선의 돌파 이탈 구간에서 진입 방법. 제가 저번 달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세선을 돌파와 이탈에서 진입 구간과 청산 구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진입하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짧게는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요. 추세선을 돌파 이후 매수, 매도 진입하는 방법과 손절 구간 잡는 방법,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구간이고요. 자, 상승 이후 청산, 단기 청산과 장기 청산 구간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오늘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에서 진입 방법, 추가적인 매수 진입 방법과 추가적인 매도 진입 방법. 매도로 빠지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왜? 들어가기에는 반등이 나와서 손절이 날까 봐, 물릴까 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가져간다면 최소한의 손절 구간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그 구간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중 추격 매매 방법입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부분과 돌파 매매, 이탈 매매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4가지, 크게 4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세선 돌파 이탈에서 진입과 청산이에요. 자, 상승 추세에서 진입과 손절 청산 구간.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구간에서 추세선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구간과 그렇다면 진입을 했을 때 최소한의 수익 구간과 그리고 나서 재진입 방법까지, 그리고 하락 추세도 똑같이 이렇게 오늘 2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승 추세의 진입과 손절 청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저랑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눈에 익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색 1번 추세입니다. 1번 추세를 이탈한다면 따라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올라온다면 손절 구간은 짧은 손절 구간은 고점입니다, 여러분. 추세가 이탈했을 때 따라 들어가 보시고 그 따라 들어갔는데 바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왜냐면 1번 추세는 최상 추세입니다. 전환 추세라고 그래서 최상의 전환 추세. 고점을 따라가면서 이었기 때문에 고점이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고점 구간을 넘어간다면 파동을 한 번 더 치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청산 구간은 짧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한 방에 훅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A자 하락, V자 상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파동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눌림 주고 다시 반등 위에 하락 포지션을 잡아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전저점. 파동을 보시면 마우스를 따라와 보시면 이 구간이 전저점입니다. 노란색 2번이라고 적혀 있는 노란색 구간이죠. 이 구간 전후 나는 이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청산을 할 것이냐, 넘어가기 전에 안전하게 청산할 것이냐, 짧은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돌아온다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돌아온다면 1번 추세가 이탈하였던 구간,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84.68이라고 되어 있죠. 84.68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서 역시나 마찬가지 손절 구간은 정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손절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확인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전저점, 반등 쳤던 구간의 추세선을 하나 긋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84.47이 이탈하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쳤던 N자 하락, 내려왔던 것만큼은 내려갈 수 있겠구나를 지정하시고 그 지정값이 83.97 반경이 될 겁니다. 그 구간에서 청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락의 한 포인트, 한 파동의 수익 구간을 다 가져가시는 짧은 단타 구간이 하나, 이만큼 데일리 트레이드에서는 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다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2번, 3번입니다, 여러분. 3번 파란색 추세선을 한번 긋습니다. 전환 추세죠. 파동의 전환입니다. 왜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었던 세 번째 추세가 이탈이 된다면 변곡의 포지션을 보여준다. 내려온 만큼의 크기만큼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변곡의 포지션입니다. 현재 제가 85포인트 오일이 85포인트 반경에서 제가 여러분 조정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환으로 꺾인다면 오늘부터 하락을 볼 수가 있겠구나를 제가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파란색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한, 돌파하지 않는 한, 파란색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한입니다, 여러분. 강한 추세로 파란색을 돌파하고 넘어가지 않는 한 이 구간의 저항대, 추세선의 저항이라고 그랬죠. 추세선을 이탈하고 돌아온다면 추세선의 저항, 제가 저번 달 강의했던 추세선 저항입니다. 추세선에 닿는다면 하락의 포지션으로 가져가되 역시나 손절 구간은 2번입니다. 2번의 파란색 구간에 돌파했던 구간을 상회한다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절 구간을 가져가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83.60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긴 하락 노란색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전 고점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쳤던 구간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싸움 구간, 강한 지지 라인을 주고 매도의 포지션으로 보합권에서 매도의 포지션을 계속 어떤 기준? 파란색 추세선 기준에서 계속 매도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타라면 세 번째 노란색 구간까지 청산을 보시고, 그리고 한번 욕심을 내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 이탈한다면 한번 더 따라 들어가서 추세를 계속 한번 보시는 방법. 이것이 장단기의 단기 청산입니다. 1, 2차 분할 청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추세를 진입을 해보시는 방법이 추세선을 활용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을 잡아주는 추세선 매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좋은 게 고점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동에 있어서 모든 투자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고점과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추세선을 이용한 확인 방법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은 상승과 마찬가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1번, 2번의 추세선을 돌파하였다면 돌파 이후 추세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이죠.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 한 그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2번의 노란 칸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올라가느냐만 확인하시되, 올라가고 나서 저항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탈을 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2번 추세선을 그었던, 여러분들이 그었던 그 구간에서 오늘 골드도 똑같은 포지션을 봤습니다. 오일도 똑같은 포지션을 봤고 돌파하고 돌파했던 구간에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걸 보았을 겁니다. 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2번이 눌린 구간입니다. 마디 값을 주고 다시 하락을 보여준다면 재상승,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략을 짜신다 그러면 진입 구간은 2번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을 보시되 손절 라인은 밑에 보고 있는 요 마우스를 따라가시면 요 구간입니다. 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이탈한다면 이 하락은 다시 재하락으로 꺾이는 거기 때문에 짧은 손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구간은 최소한의 손절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고 최대한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강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워낙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다가올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들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빠르게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미증 씨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럴 때 고점 매도를 잡고 싶은데 무섭고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점 매도,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승에 있어서 계속적인 상승을 가고 있는데 이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매수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굉장히 많아요. 원래 사람 심리는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네. 차라리 사람 심리상, 투자자 심리상 나는 고점에서 매도 봐야지. 꺾이면 내려가는 걸 봐야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전략을 잡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고점을 신고점에서 매도 포지션, 고점 잡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한 방법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많이 어렵고 고점을 잡아내는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하기가 어렵고 차단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러한 방법은 제가 노란톡에 계시면 제가 항상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네. 강의도 해드릴 건데 오늘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추격 매수가 최고의 답입니다, 여러분. 추격, 상승을 하던 파동이 눌림을 준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방법, 돌파 이후 눌림에서 따라가는 방법이 최고로 안전합니다. 고점 매도를 잡는 방법은 스킬입니다. 굉장히 좀 하이 스킬이기 때문에 고수의 영역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고수의 영역입니다. 네. 그거는 진짜로 고수의 영역이고요. 그러한 방법은 예. 저 역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승률은 좀 많이 높으나 네. 그만큼 사람이 명이 짧아집니다. 늙어요. 진짜 늙습니다. 온갖 네. 톡을 다 활용해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스킬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러면서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초집중하고 진입을 하고 나서도 네. 내려가고 있음에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반등 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러한 잡아내는 방법은 정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제가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네.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눌림 매수입니다. 추세를 역행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 매매 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눌림 이후에 좀 추격 매수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투자 팁을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에딘버러님께서 나스닥은 연일 급등인데 항생과 국내 선물은 왜 거꾸로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정말 답답해서 질문 주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의 모든 이 대변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네. 정말 화가 나는데 억울한데 어디다가 얘기할 때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올타임 하이를 미장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 예. 중국 증시는 하락한다. 중국 증시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예.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악재가 많고. 네, 악재가 많고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 억누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고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모든 네. 시장의 전문가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은 신흥국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신흥국이야 FOMC가 있고 이제 테이퍼링 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 폭면을 열릴 수가 있어요. 다른 뭐 신흥국들은 조금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우리나라까지 그러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도체하고 큰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지금 가파릅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시장 투자자들, 기관과 큰 세력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꼼짝을 안 하는 시장에 돈을 빼가죠. 빼가서 어디를 넣겠습니까? 미장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매도세 몇천억, 몇백억이 매일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미장으로 쏠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시던 분들도 지금 현재 해외 증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매도는 하락 구간은 제가 볼 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반등 매수보다는 하락 구간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만일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2,700선까지는 제가 코스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이지만 만일에 이번 주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상승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리턴즈에서 이제 전문가님들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현금화 좀 시켜두시라고. 여러분들은 현금화 많이 시켜두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미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작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에 비해서 좀 국내 시장이 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골드도치 마스터님. 다음 주 장부터는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제로 인해서 거래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썸머타임이라는 게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되죠. 시간을 1시간 늘렸다 줄였다. 해 뜨는 시간 기도 자신이 조금 늦추고 해 뜨는 시간 늘리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만 바뀔 뿐이에요. 뭐가 바뀌겠습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미장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피곤하겠다. 왜? 늦게 자니까. 그 차이만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시간 변동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별다른 차이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나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고용이 호조인데도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게 채권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미국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뭐가 됩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경기가 우상향이 돼야 됩니다.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안 좋죠. 그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는 것은 금리가 인상한다는 거고요.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은 어렵다 그러고 저 역시도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버벅대는 이유가 채권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채권 전문가들 그래서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금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아야지만이 금리가 올라갑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한번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짜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채권이 국채잖아요. 10년 국채. 나라가 조금 불안정하면 채권을 싸게 팔죠. 그럼 금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맞죠? 쉽게 생각하세요. 안 좋아지면 올라가고요. 좋아지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를 바라고는 있으나 계속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최대한 쉽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도 좀 전문적인 또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이 원유 증산 규모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오일에는 좀 얼만큼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오펙 플러스 원유 수급에 대해서 증산과 그리고 하락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증산되느냐 안 되느냐 포커스를 맞췄던 거지 큰 영향은 솔직히 안 받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오펙은 지금 현재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현재 수요가 잠깐 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수요가 좀 는다고 해서 수급을 늘 필요는 없고 늘렸다가 다시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면 뒷감당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이렇게 너네들하고 합의를 받고 현재 이대로 나는 유지하고 있고 수요가 조금 늘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는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수요는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좀 풀리고 있습니다. 석탄이 조만간 좀 풀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일 가격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맞춰지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도 100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이고 제가 지금 기술 분석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슈를 맞춰가고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여러분들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조정이 분명히 들어가고 70불대에서 조금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일에 대해서도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스터님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으니까요.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여러분 해외 선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멘토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물과 주식 투자에 성공과 실패가 나눠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노란탁 들어오세요. 노란탁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성공 투자에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탁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노란톡 통해서 또 여러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투자 팁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다양한 투자 팁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이 마스터 두 분 마스터님께서 강연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8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해주시고 있고요.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해주시는 선겸 마스터님께서 또 부채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들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1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